지난 이라크전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에 대해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프랑스. 유럽의 맹주임을 자부하는 프랑스의 경제력은 세계 4위. 국내 총 생산액 GDP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당당한 경제 대국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제력도 알고 보면 미국 52개 주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할 뿐이다. G7의 하나인 카나다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텍사스주. 남미 최대 경제 대국 브라질은 뉴욕주. 또 냉전 시대의 강국 러시아는 뉴저지주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GDP 4,600억 달러의 우리나라는 미국 플로리다주를 뛰어넘지 못한다. 미국 기업들의 상품은 전 대륙에 파고들어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한 해 국방비는 3,500억 달러, 전 세계 군비 지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은 전 세계 26개국 700여 기지에 주둔해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있다. 군사, 경제, 기술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슈퍼파워 미국. 지금 세계는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우리는 미국에 관한 아주 특별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6%의 사람들은 미국의 영화와 기업 또 정책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파키스탄 전 총리 베네지르 부토 여사입니다.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대표이자 팔레스타인 입법의회 의원인 사에브 에레카트 씨, 그리고 미국의 신보수주의자 로버트 케이건 씨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이자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자크 랑 씨, 최근 영국 정부의 이라크전 참전에 반대 장관직을 사임했죠. 영국 전 국제개발장관 클레어 시오트 씨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신 모엘레치 움베키 씨입니다. 끝으로 미국 뉴스위크 편집장이자 장래 미 국무장관감으로 불리는 바리드 자카리아 씨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저를 도와서 전 세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보시죠.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11개국이 나라마다 1,000명씩 총 11,000명을 대상으로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북미의 캐나다와 미국, 남미 브라질,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동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호주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미국을 제외한 10개국의 10,000명 중 정확히 50%가 미국을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0%는 싫어한다고 답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65%로 가장 많았고, 영국에서는 57%가 미국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과 호주, 한국, 러시아 순입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10% 더 많았고, 인도네시아와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 가장 높은 곳은 요르단입니다. 그렇다면 부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스라엘 일부와 캐나다의 극소수가 부시 대통령의 호감을 나타냈지만 이 두 나라 외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의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11% 많았고, 요르단에서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압도적입니다. 자크랑 씨, 미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부시 대통령과 이라크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미국인이라고 느낄 만큼 그들의 아픔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랑스와 미국은 똑같이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의 윌슨 정부에서부터 클린턴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양국은 국제 관계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부시 행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했고 또 뭐랄까 그들이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과거에는 식민 제국주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오만함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주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미주의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케이건 씨,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대한 세계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자크 당시의 동료 중 한 분은 클린턴 행정부 시대였던 1990년대에도 미국에 대해서 하이퍼 파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부터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이 되자 유럽은 더 이상 소련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의 보호도 필요 없게 됐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대한 유럽의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It's arrogant, it's unilateral, it is kind of paranoid. That's new and that's dangerous. Look at the alternative. A victory in the Cold War by the Soviet Union of Leonid Brezhnev, or a victory for Mao's Communist China. I think America's victory is of benefit to all mankind, not only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There's always going to be much more criticism because of that leadership role, and so I think that most people, the world has somewhat of a love-hate relationship with this country. We have engaged in some extremely altruistic enterprises. The Marshall Plan was probably the most altruistic act in history. America can be a force for good. Not right now. It isn't. But it could be. Right now, it's been very violent, and it has played the role of the bully.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부시 행정부에 따가운 일침을 가했던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 그는 항상 최고를 좋아하는 미국이 각종 국제협약 위반 건수에서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를 비꼬고 있다.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1년 3월 미국은 지난 클린턴 행정부가 서명했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 의정서 합의 사항을 전면 거부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 배출량에서 세계 최고인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유럽연합을 포함해 전 지구적 공감대를 형성한 교토 의정서. 그것도 클린턴 행정부가 이미 약속한 사항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자 세계는 크게 분노했다. On a cette attitude qui est tout à fait pour nous condamnable, c'est qu'on ne peut pas séparer l'environnement à l'intérieur des États-Unis de l'environnement global dans lequel les États-Unis agissent, bien évidemment. 그러나 미국의 국제협약 파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세계 평화와 군비 감축을 위한 각종 협정이 미국에 의해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빈곤 국가의 에이즈 치료를 위한 국제협정도 자국 제약업체의 이익을 위해 파기했다. 최근엔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참여를 거부했다. 미군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세계는 일방주의라 부른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10개국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권력 행사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오만하게 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토니 블레어의 말을 인용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미국은 이 세상의 선한 세력이다라는 블레어의 말에 사람들은 동의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10개국 중 영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 4나라는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붉게 표시된 나머지 6개 나라는 반대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10개국 41%는 블레어의 말에 동의했고 55%는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겸손한지 오만한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자신조차도 미국이 오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전체의 65%가 미국은 오만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군 주둔이 그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두 동맹국이죠. 한국과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3분의 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러시아, 요르단의 대다수는 미군 주둔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80%에 이르는 절대다수가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안보를 지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론조사에 참가한 10개국을 차례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요르단을 연결합니다. 요르단에서는 매우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르단은 조사 대상 11개국 가운데 미국에 대한 반감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8%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 요르단 국민의 50%는 팔레스타인입니다. 많은 요르단 국민들은 팔레스타인 분쟁이 바로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요르단 국민들은 미국의 이중적인 잣대와 이스라엘에 대한 왜곡된 정책 때문에 미국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미국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75%나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요르단과는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텔아비브 나와주시죠. 이스라엘은 여론조사 결과와 영국, 캐나다와 더불어 항상 미국 편에 서 있고 때로는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스라엘보다 더 높게 나온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체의 62%가 부시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단 33%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인들보다 오히려 미국인들이 미국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을 자유롭고 우호적이며 공정한 대외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젠 지구 저편 브라질 리오로 가서 브라질 사람들이 미국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에선 62%의 사람들이 미국이 두려운 존재라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치를 보이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72%에 달하는 브라질 사람들은 미국이 이 세계의 선한 세력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차지하고 있는 강한 경제적 지위에 대한 불신을 품어왔습니다. 브라질은 또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패권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레어 쇼트 씨, 미국과 영국 정부는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미국이 두렵다고 느끼십니까? 네, 현재 미국의 행보가 두렵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라는 상처 입은 거인은 분노에 가득 차서 누군가 공격하고 테러에 대한 보복을 갈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상처 입고 분노에 찬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는 다원주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토 의정서와 국제법도 준수했습니다.
유엔도 존중했습니다. 이건 모두 부시 행정부의 잘못입니다. 부시 정부 탓이라는 말씀이군요. 9.11 테러로 상처 입고 분노에 찬 미국이 전 세계뿐 아니라 미국 자신까지도 공포에 몰아넣고 있어요. 전 세계가 미국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미국을 증오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테러는 더 많이 발생하고 결국 우리 모두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중동만큼 고통과 분열을 겪은 지역도 없을 텐데요. 에릭 하트 씨, 만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없고 이에 대한 미국의 깊은 개입이 없었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점령에 따른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책도 없으면서 이스라엘만 예외적인 국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중동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체 누굽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에 있는 미 동맹국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랍 세계에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7년 넘게 후세인을 좋은 지도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를 독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요. 하지만 미국에 대한 여론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미국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미국이 심각한 국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실 유럽 국가 대부분도 교토 의정서가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공개적으로 교토 의정서를 파기하자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에너지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미국의 강력한 힘이 세계의 큰 골칫거리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문제 해결에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중동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미국입니다.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은 때론 매우 좋은 나라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번엔 미국의 문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어떤 이는 미국엔 독자적인 문화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 있다고 하고요. 미국 문화를 자국 문화보다 더 좋아할까요? 자, 세계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It'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m afraid. And a little too much of the ugly. It's not the hot dog, it's not the sneakers, it's really the jeans. Hip-hop music. Probably pantyhose. It's a nice picture of life in the world. So we love the life in America. Much of American culture is calculated to drive you stark, staring mad. In fact, half the people who appear on half the television are already in that condition. The idea that if you're good enough, you can get anywhere, whether that's a myth or not, a lot of people do believe it, and I think it does make American culture more energetic, more exciting.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 대한 반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요르단. 그러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에는 온갖 종류의 미국산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 있다. 이슬람 생활 양식에 길들여진 이곳 젊은이들이지만 의외로 미국 문화에 매우 익숙해 있다. 이는 단지 젊은 세대들만의 현상일까? يعني انت ما بهاي بامريكا كيف اشتري هذول؟ بس بيجي كيف تشتري لهم، بيجي الاولاد بدهم تشتري لهم عادي يعني تشتري. مع انه احنا هون الناس كثير بتحارب فيها بس نشتري. فانت ما بهاي بامريكا. لا ما 미국의 상품과 문화 앞에서 반미 감정은 또 다른 문제다. 미국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아랍권에서조차 미국 문화는 가장 편리하고 세계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출자해 만든 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 이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상황을 누린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프랑스인들이지만 미국 문화 수용에도 적극적이다. Parce que j'aime la culture américaine, tout simplement.
Le cinéma, oui. 비록 미국 정부나 미국의 정책은 반대하더라도 미국 문화를 소비하고 즐기는 데는 거부감이 없다. 이렇듯 미국 문화는 세계 어디서나 통한다. 남미 브라질의 빈민가에도 인도네시아의 허름한 극장에도 미국 문화는 예외 없이 존재한다. 종교도 국경도 없이 모든 정치적 견해차를 초월해 세계인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미국 문화가 전 세계에 미국의 이념과 이미지를 심고 있다. 여러분은 미국 상품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전체 조사 대상자의 3%는 나이키 신발을, 그리고 10%는 맥도널드를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미국 상품은 바로 코카콜라였습니다. 경쟁사인 펩시콜라에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요르단에선 펩시콜라의 인기가 더 좋더군요. 다음, 미국 문화와 오락이 자국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전체의 5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점점 미국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영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캐나다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을 비롯한 자국의 문화 수준이 미국보다 높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요르단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대다수가 자국 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브라질과 한국, 이스라엘 이 세 나라에선 자국의 문화가 미국보다 못하다는 대답이 우세했습니다. 그럼 세계가 미국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국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미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대다수 미국인들은 미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고 미국의 정책 대부분을 지지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살길 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선 다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그 영향력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인 44%만이 긍정했습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죠. 따라서 집단적으로는 미국이 문화적 제국주의로 비난받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호주 시드니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미국 영화와 대중음악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절반 정도가 미국 TV도 좋아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미국에 대한 호주인들의 이중적 태도가 있었습니다. 호주인들 대부분이 미국이 오만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미국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또 자국이 미국화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따라서는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호주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데는 찬성을 하지만은 미국의 축소판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적 독립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파리를 연결합니다. 네, 프랑스인 가운데 74%는 프랑스의 문화 수준이 미국보다 더 높다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높은 수치지만 영국보다는 낮은 수치죠. 그런데 이런 수치만을 가지고 편협한 반미주의라 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잠재의식 속에 미국과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우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워낙 강력해서 세계적 시장을 갖고 있지 못한 약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였던 이태리의 영화 산업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태리 TV 프로그램의 90% 이상은 미국 프로그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TV 채널들이 값싼 미국 프로그램의 방영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와 EU 내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프랑스 문화가 사라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반민가요? 결코 아니죠. 자크랑 씨, 당신은 미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관세와 쿼터제를 실시한 분이고 또 어느 정도 성공도 거뒀는데요. 이런 정책을 펼친 이유가 미국 영화나 프로그램이 프랑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건 과장입니다. 제가 도입한 보호 정책은 미국 영화나 TV 프로그램 또는 문화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미국 문화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모두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보호 정책을 도입한 것은 프랑스의 영화와 유럽 연합의 영화 또 TV 프로덕션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문화 보호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우리 프랑스는 전 세계 영화 제작사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제작자들도 환영합니다. 다만 이와 동시에 우리 프랑스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면 자국 문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정체성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영혼도 잃게 되나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꿈꾸고 있어요. 다양한 세계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또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시키는 겁니다. 매우 숙련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경쟁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미국 브랜드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반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미국 문화를 거부하긴 힘들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은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과연 미국의 경제 정책을 좋아할까요? 잠시 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먼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죠. It adopts very protective policies towards the U.S. industry, towards U.S. economy, and in the promotion of jobs with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has, and particularly President Bush, has total disregard for the developing nations. The American economy is the strongest and the largest and the greatest economy in the world. So I would be happy if my country would move the same direction. 현재 미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30%, 2위 일본의 2배다.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의 3분의 1 이상은 미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지난해 경제 전문지 포버스가 선정한 세계 100대 부자 중 47명은 미국인, 10대 부자 가운데 무려 9명이 미국인이다. 세계의 부가 집중된 나라 미국. 대다수 미국인들은 미국이 그 돈을 세계의 번영을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at if the United States were only concerned about its own interest, there would not be an IMF or a World Bank. I think that we would not give money to organizations like that look out for the interests of other countries. 그러나 미국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현재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IMF 구제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브라질 사람들은 미국을 원망한다. Acho que já está invadido. O que a gente tem que fazer é expulsá-los. Ah, é? Eu acho que os países deveriam se aliar, deveriam se reunir, pagar o que deve entre uns e outros, para não ter essa dívida, ficar preso aos Estados Unidos.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민영화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모범생이라 불렸던 아르헨티나.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빈곤뿐이다.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설파하고 있는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그러나 미국이 강조하는 자유무역주의 논리도 자국의 이익 앞에선 얼마든지 보호무역주의로 둔갑한다. 지난해 2월엔 미국 내 철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미국의 경제 정책이 자국을 더 부자로 만든다고 생각할까요? 대다수 미국인들은 미국이 전 세계를 부유하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도 예상대로 이에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이 자국 번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나라엔 영국과 요르단,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제 정책이 자국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대답도 많았는데요. 그중에는 미국의 이웃인 캐나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경제 정책이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이와 다릅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인 3분의 2는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정책을 따라하기 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른 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가진 부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발달한 몇 가지 분야를 예를 들어 자신의 나라도 미국과 같이 발전하길 바라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전체 67%에 이르는 사람들이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매우 부러워하며 또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를 동경하는 사람도 56%에 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각국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먼저 미국의 이웃 캐나다를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중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경제 정책이 캐나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인데요. 40%가 캐나다를 더 가난하게 한다고 답한 반면 31%는 더 부유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내에서는 15년 전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정책의 일부는 캐나다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양국 간 침엽수 논쟁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정부가 목재 산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목재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에 항의를 했지만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다른 몇몇 산업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죠. 바로 이런 점이 많은 캐나다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의 경제 정책이 캐나다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한 이유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들은 미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창출이란 면에서 인도네시아가 미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 44%에 달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경제 정책이 인도네시아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 답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국에 대해 인도네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품과 문화를 동경은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불리한 정책을 펼치고 오만한 나라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주의는 미국에만 유리한 협정이며 또 비관세주의도 인도네시아 상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IMF와 같은 해외 차관도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겐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요구는 결국으로는 물가 상승을 촉진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생계비 지출만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엔 남미 브라질을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72%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도 미국과 같은 경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미국 TV나 영화를 통해 본 미국적 가치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브라질 사람들의 동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정책이 브라질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업가들과 또 은행가들이 지금의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 때문입니다. 네, 클레어 쇼트 씨. 지난 6년간 국제 문제를 담당하면서 자유무역이나 자유시장 등 미국적 가치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 정책이 가난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미국이 자신의 경제력을 다른 나라를 위해 썼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6년간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무역기구는 균형 잡히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보다는 유럽적 가치에 따라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나요? 그렇습니다. 세계은행과 IMF 같은 기관들에서 미국은 20%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라는 투표권은 이 기관들을 장악하기에 충분한 수치고 이 투표권을 통해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요해 왔습니다. 경제 개발뿐 아니라 좀 더 문명화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미국의 견해 차였습니다. 케이건 씨는 미국식 경제 체제 외에 다른 경제 체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은 미국식 경제 체제가 최상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물론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는 미국식 자유 경제 체제가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체제보다는 더 많은 부를 나라와 국민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유 경제 체제에도 단점은 있죠. 저도 유럽에서 살아보는 경험이 있지만은 전 유럽식 생활 방식보다는 미국식을 선호합니다. 유럽인들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 어쨌든 미국식 경제 체제가 부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 경제는 침체기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경제적 부와 성공을 이뤘지만 생활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못합니다. 미국의 부는 공공교육과 모든 사람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물론 그건 미국이 결정할 문제죠. 하지만 우리 영국은 유럽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고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질 높은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 또 연극과 음악 같은 문화생활의 향상 등 좀 더 문명하던 사회를 만드는 데 투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세계 안보 문제로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네. 유엔과 안보 문제에 다원주의를 적용하는데 가난한 나라의 자본과 기술을 나눠주는 다원주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은행과 IMF, WTO는 공정해져야 합니다. 빈국과 부국의 양극화 현상이 세계 불안정의 진짜 이유라고 봅니다. 미국은 빈민국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미국은 빈민국 구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이 이라크전에서 승리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이제 세계가 이라크전과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The deterrent force of American military power, American nuclear power, has been an enormous and is still an enormous factor in making the world safer, particularly from the zealots of terrorism. If America is going to ignore international law and just walk into countries as it pleases, ignore treaties that it's signed up to, what kind of an example is that for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unfortunately today,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Bush, has become a dangerous force for many other countries. We want to get rid of them. We want them out of our country if they want to help us. Why they are here in our country? For what?
2003년 미국의 국방 예산 3,900억 달러. 이는 2위에서 20위까지 나라들의 군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첨단 군사, 연구개발 비용만 봐도 독일의 전체 국방비를 웃돌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이 전 세계 26개국 700여 기지에 25만여 명. 미군은 현재 지구 면적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군이다. 미국은 이 같은 압도적인 군사력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은 다르다. Dibilang keras ya, sangat keras sekali. Tapi saya pikir Amerika lebih keras karena dia semau dia ya bisa melakukan apapun ke negara lain itu tanpa rasa kemanusiaan. Saya pikir Amerika lebih setan gitu daripada Korea Utara. 실제로 그동안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 수차례 다른 나라의 정치 문제에 개입해왔다. 모두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심겠다는 명분이었다. 이란에선 모사데크 정부를, 칠레에선 아옌데 정권을 축출했다. 니카라과에선 우익 반군을 지원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커녕 친미 독재 정권을 등장시켰고 정치 불안만을 야기했다. 특히 최근 국제 여론을 무시한 이라크 공격을 계기로 세계는 미국의 무력 사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J'ose espérer que l'Union européenne, mais aussi des grands pays comme, y compris des pays émergents comme la Chine, comme l'Inde, comme le Brésil, arriveront à un moment où ils diront non, ceci n'est plus possible. Et c'est probablement dans une alliance entre l'Union européenne et ces pays émergents ou les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 qu'on pourra avoir un front commun qui ramènera les États-Unis à la raison.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적대적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인의 3분의 2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나라에선 단 25%만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의 상당수는 미국이 이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조차 미국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한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에서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습니다.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또 한국과 요르단의 절대 다수가 미국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이란, 시리아와 비교했을 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들 중 북한과 이란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조차 미국이 더 위험하다는 대답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한국인의 절반이 북한보다 미국을 더 위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 끝난 지 이제 2개월이 됐습니다. 우리는 후세인 정권 몰락 이후 이라크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리라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후세인 정권 이후 이라크의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영국 등 다른 6개국도 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은 후세인이 재집권해도 별 상관없다는 듯한 그런 반응입니다. 특히 4나라, 요르단, 러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의 대다수가 후세인 몰락 이후 이라크의 생활상이 더 악화됐거나 또는 변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세계 각국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강대국이죠. 러시아 모스크바를 연결합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힘이고 정의다라는 모토로 살고 있으며 그래서 미국은 위험한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러시아와 미국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 더 위험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볼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강대국의 반열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이란, 시리아는 한 번도 강대국인 적이 없는데도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러시아를 더 이상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즉 러시아는 이제 투명한 국가로서 자국의 이념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도 않고 또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인 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을 이웃에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더 위험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48%의 한국인들이 미국이 더 위험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더 위험하다는 응답이 39%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는 매우 의외의 결과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보다는 북한이 한국에 더 많은 위협을 가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말이죠. 여러분은 한국에서 이렇게 반미 감정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6월 한국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의 두 여중생이 DMZ 근처에서 있었던 미군의 군사훈련 도중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갑차를 운전했던 두 미군 병사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서둘러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이와 같은 부당한 결정에 분노해서 거리로 뛰쳐나와 미군 철수를 외쳤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유명한 촛불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인들의 반미 감정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네, 우리도 예상외의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이 무척 궁금했는데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을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고귀한 권리 중에는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길에 테러리스트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9.11 테러를 감안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지 충동적인 복수나 보복 심리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자기 방어와 보호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가해진 미국의 군사 행동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런 안보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이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때 무제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국제사회에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무력 사용에 위협을 느끼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기 전에 국제 여론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이런 논쟁은 이라크전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으로선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 따라올 나라가 없을 만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또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월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군사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 외에도 미국에서는 군사기술의 혁명이 일고 있고 기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군사기술의 발달 덕분에 미국이 희생자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상대방의 희생자를 많이 내지 않으면서 전쟁 수행이 가능해진 것도 모두 군사기술의 발달 덕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에요. 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면서도 미국의 존재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시켜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미국의 도움을 청합니다. 발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럽도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위협이 없고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미국이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모순이 있다는 거군요. 자크랑 씨, 현재 유럽의 군사력은 미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고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세계 안보에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은 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절대 강자일 때 세계는 대단히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 군대를 결성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지난해 유럽 군대를 결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현재 아랍 22개국의 GNP를 모두 합쳐도 미국 GNP의 10%밖에는 안 됩니다. 아무도 감히 미국에 군사적으로 대항할 생각을 못하죠. 저는 지난 36년 동안 이스라엘 점령 지하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고향인 제레코에 이스라엘의 점령이 시작된 것이 제가 12살 때였는데 그 후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예루살렘까지 점령한 채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한 지 3개월도 채 안 돼 쿠웨이트를 해방시켜줬죠. 미국은 이처럼 이중적인 중동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강대국이 전 세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팔레스타인에겐 육해공군도 경제력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땅을 점령하고 거주지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미국 탱크와 전투기, 미국 자금으로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미국에게 중동에 대한 이중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공정하고 동등한 정책을 펼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입니다. 만약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점령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극단주의자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결국은 미국 또한 많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국에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문제가 다 못으로 보인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의 군사력 자체가 아니라 군사력 사용에 원칙이 없다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 행정부가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세계를 다시 안정화할 대책은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력으로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국가 재건에는 서투릅니다. 미국은 국가 재건에 뛰어나지도 않고 크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라크와 같은 곳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미국은 유럽과 다른 나라들에게 이라크 재건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문제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그렇게 하려면 이라크를 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대안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앤드류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군대나 미사일만 아는 나라로 비춰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가장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세계를 향해 대단히 유용한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면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시 대통령은 없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모두 한 말씩 하시죠. 아마 부시 대통령도 귀담아 들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온베키 씨부터 한번 하실까요? 온베키 씨.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부시 대통령 당신이 세계 평화와 민주화를 원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이스라엘의 샤론 총리를 통제해야 할 거라고요. 자카리아 씨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은 경제적, 군사적 우월성이 아닌 미국의 힘을 선량한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힘도 미국의 합법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약 그 합법성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부시 대통령에게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가방을 싸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라고 말이죠. 고맙습니다. 케이건 씨. 전 우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합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냉전 시대 때 그랬듯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무시하란 말은 세계가 뭐라 하든 밀어붙이라 그런 말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근본적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계 구조와 합법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스냅 사진과 같습니다. 기회를 투영해주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클레어 씨는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전 미국의 힘을 좀 더 부드럽고 성숙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힘을 마구 사용하면 세계는 더 위험해지고 테러는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은 예전의 미국적 가치를 회복하고 법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하며 국제기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랑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전 부시 대통령께 눈과 귀를 열고 세계 사람들의 고통을 느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에릭 하트 씨. 무력은 전쟁을 초래하지만 지혜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현명함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스라엘 점령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중동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10개국과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이제 막 유럽과 러시아의 나이를 따라가고 있는 아직 성장 중인 젊은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연구 개발의 절반은 미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은 단지 지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도 계속 이어질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미동맹 50년. 지난 반세기 확고한 군사동맹으로 정치경제 분야의 긴밀한 파트너로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미국.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선 한미관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